안녕하십니까. 우재영입니다. 고등학교 때 꿈이 예술가가 되고자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저는 국어를 좋아해가지고 국어책을 들들들 다 외우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뒤에 제2 전공으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면서 영국시라든가 프랑스시, 일본시, 중국시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는 뒤에 이제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유튜브 화면에 들어보면 이런 노래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께서도 검색을 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데도 구라세도 고노히토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아 요이마츠 구사노 야루세나사 달맞이 꽃은 애처롭기도 하구나 고요히와 스키모 데누소나 오늘 밤에 하늘엔 달도 없구나. 그러니까 달이 없어 깜깜하고 슬프고 이런 심정을 이제 1절로 표현했고요. 2절은 구레대와 가와라니 호시도차 저무는 강변에는 별이 단 하나 요이마츠 구사노 하나 가치루 달맞이 꽃의 꽃잎이 바람에 떨어지는구나. 북개떼와 가제모 나쿠소나 강변의 바람도 슬퍼서 울고 가누나. 시가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제 그런 뭔가 실현당한 뭔가 바람맞은 그런 느낌.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결혼을 4번이나 했고 또 그 와중에서도 이런 어떤 처녀를 작사랑하는 이런 시인인데 그 바람둥이의 그런 그 바람맞은 처절함이라 할까요? 이것은 이제 시가 아주 고전적이고 또 이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어 가지고 일본 국내송에 어떤 관리가 음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작곡을 해가지고 이 노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 스토리라든 게 이제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대중가요라든가 뭐 가곡이라든가 소설 뭐 이런 모든 분야에 아주 핵심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의 그런 낭만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심리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마스 무라는 분은요, 사랑의 일기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대여 내 말을 믿어주소서. 나 지금 바라보는 그대의 젊음 요정의 선물인 양 내 품속에서 사라진다 해도 그대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리. 그대의 사랑스러운 자취를 감추고 세월 따라 주름살 깊어만 가도 옛 모습 찾지 못할 그 언저리에 나의 진정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 있다면 언제나 푸르르게 변치 않고
얽혀 있으리 뭐 이런 이제 그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의 감성의 시를 썼기도 했고요. 이 사랑이 그만큼 이제 또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가 있고 소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도 어느 작자 미상에 그 작자가 뭐 선비일 수도 있지만 또 뭐 기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모를 그런 사람이겠지만은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어떻더냐 둥글드냐 모나드냐 길드냐 짧드냐 발걸음으로 잴 수가 있더냐 특별히 긴 줄은 모르겠으나 끝간데를 모르겠구나 뭐 이런 이제 시를 쓴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변하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해도 이게 너무 이제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결혼을 또 늦게 하기도 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고 개나 고양이를 안고 데리고 사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30개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1등은 이스라엘이 3.11%고요. 심지어 일본도 1.47%, 프랑스는 2.07%, 영국은 1.87%인데 우리나라는 1%도 안 되는 0.97%라고 합니다. 이 저출산이 지속되면은 2100년 정도 가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 이하로 감축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감축이 되면은 뭐 잘 알겠지만 총 수요가 감소되고 수요가 감소되면 총 생산이 감소되고 생산이 감소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GDP가 감소되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모든 산업 분야 의료니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업이고 모든 산업에서 금융이고 주택이고 부동산이고 정권이고 간에 그 침체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GDP가 감소하면서 또 그 1인당 부채 비율은 또 반대로 증가하는 아주 이제 망국으로 가게 됩니다. 또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국민연금이 위기가 오고 의료보험의 위기가 오고 로마가 멸망했듯이 국가가 소멸되는 그런 지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그 법적인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또 직원을 좀 임금을 줄이더라도 직원을 늘려서 야근을 없애야 됩니다. 야근의 시간의 근무를 없애야 됩니다. 10시, 11시에 퇴근해가지고 무슨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서 누워 자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용산구의 그 사례처럼 다자녀 직장인에게는 승진을 우대하고 또 가족수당, 자녀 가족수당을 인센티브를 주고 또 세금을 감면하고 여러 가지 그 연금을 우대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평균 한 1.68%는 대으로 유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정책 당국과 방송국, 이 방송국에서 부부의 세계 같은 이런 불륜 드라마만 계속 만들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드라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그 젊은 주인공이 키가 180이 되고 재벌의 아들에
호화로운 저택을 가지고 있고 결혼 프로포즈를 무슨 놀이동산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벤트를 벌인다고 하는데 이런 허황된 스토리가 우리 젊은 청년들의 용기와 사기를 꺾어버리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마저 좌절시키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나. 우리 방송이나 정책 당국은 흑수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는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의 불륜 드라마가 외국이 동남아라든가 러시아로 수출되기도 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의 불륜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문화 산업도 이제는 좀 건전하게 이렇게 발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